강원시대 화요일마다 가깝고도 먼 북강원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죠. 남북 강원도래요. 단독 방북 취재기자이자 통일TV 대표님이신 진천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북강원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있다 없답니다. 북한에 뭐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북한에 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네. 좀 우리가 편견을 한번 깨보고 또 몰랐던 건 새롭게 알아가보고 그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북한의 실제 생활 모습들 또 북한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것들 그야말로 낱낱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다 없다 한번 가볼게요. 예. 북에도 강원일보가 있다 없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강원일보? 그런 거 하면, 네. 네네. 지난번에 어느 행사에서 이제 네. 강원일보 뭐 사장님과 뭐 국장님, 기자분들 이렇게 이제 만난 일이 있었는데. 남강원도. 네, 물론이죠. 네네네. 예, 춘천에 네. 어디 저 화천 행사장에서 네. 이렇게 뵀는데 북에 강원일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물론 북에 강원일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취재 때는 꼭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구나. 네, 다음번 방북 취재 때는 꼭 가서 한번 가져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신문은 노동신문 그리고 TV는 조선중앙TV 뭐 요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신문 이제 뭐 민주조선 뭐 여러 가지 그 평양신문 여러 가지 많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신문이라고 하죠. 네. 노동당 기관지. 네. 뭐 민주조선 뭐 무슨 평양신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네. TV도 좀 채널이 있나요? TV도 채널이 한 서너 개 됩니다. 모란봉 채널 무슨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이거 완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북에도 강원일보가 있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북에도 노래방이 있다 없다. 이것은 뭐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제가 저도 가서도 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저희 네네. 나눠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게 그 외국곡이 있느냐였어요. 근데 외국곡은 뭐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외국곡이 저는 저기 했고 이제 우리 남쪽 노래. 네, 남쪽 노래는 있고. 노래는 해방 이전 거. 해방 이전. 네. 기억력 좋으세요. 해방 이전 노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북한 노래 중에 주로 왜 우리 인기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혹시 북한도 있나요? 자주 부르는 노래? 당연히 있죠. 지난 시기에 그 저 휘파람이라는 노래. 휘파람? 우리는 휘바람 이거 아닌가요? 휘바람.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아주 되게 히트를 쳤죠. 우리랑 어젯밤에 우리가 아는 왔네. 피디님 아시는 건 블랙핑크의 휘파람 아닌가요? 아니구나. 북쪽의 휘파람이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그건 아주 대중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끌었죠. 네. 저도 그 테이프를 아주 닳도록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말요? 네네. 그럼 혹시 노래방 가서 또 한 곡 뽑으셨나요? 그거 불렀죠, 제가. 북의 노래는 휘파람이라는 걸. 인기 많으셨겠는데요. 자, 노래방은 북한에 있는 걸로, 하지만 외국곡은 없지만 해방 이전에 남한 노래는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북한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네, 그러면요. 근데 저는 이거 좀 궁금한 게 스마트폰이 일단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써오는 거는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뭐 자국 브랜드를 쓰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리랑, 뭐 은하수, 뭐 이런 그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LG처럼요? 남쪽 그리고 이제 미국 제품은 지금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제품은 뭐 일부 뭐 화웨이라든지 뭐 이런 뭐 샤오미 이런 제품들은 있고요. 거기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대표님께 이게 자료화면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진짜 있네요. 아유, 이게 뭐 한두 분 쓰시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거 우리나라랑 거의 흡사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다들 이게 아마 아이들 뭐 학예회 같은 건가 봐요. 만경대 학생소년 공전에 이제 공연 끝나고 네. 이제 그 모습 장면이고요. 그렇군요. 어디 가든 전부 스마트폰 들이대면서 사진 찍는 것은 우리 남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다들
뭐, 네. 여기도 보니까, 네. 근데 이 휴대폰 케이스가, 네. 이건 진짜 남북 공통이네요. 제 거보다 더 좋아요. 네, 주로 이렇게, 그 뭐죠? 이 디자인? 덮개가 있는 디자인. 당연히 덮개 있으면서 그렇게 있죠. 이 선글라스 굉장히 고가의 선글라스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삼선 추리닝에다가. 금강산 관광원 분이 이제 그 자기 일행들 찍어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스마트폰은 아주 자유롭게 사용을 하네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했어요. 우리나라는 요게 요즘 없으면은 거의 못 사는데 북에는 배달 음식이 있다, 없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최근에 저는 배달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저도 물론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가지만 이제 북측하고 연결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나요? 당연하죠. 북에서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방북 취재를 하면 그걸 취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이렇게 배달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래서 보여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하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 그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나요? 네, 글쎄 아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전에 들었습니다. 음식 배달이 된다.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 요즘 사실 뭐 주택 부동산에 대한 열풍이 남한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북에도 주택 청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택 청약은 없나요? 주택 청약이 없는 게 처음이네요, 지금. 네, 주택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상당히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지금 계속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은 이제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로 공산 사회주의로 이제 이렇게 경제 체제가 달려오는데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거를 이 북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배정을 합니다. 개개인에게. 그럼 언제 배정을 하느냐? 결혼을 하면 배정을 받습니다. 결혼 안 하면 집을 못 받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집을 배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도 없겠네요, 북에는? 물론이죠. 1인 가구는 있을 수가 없고요. 내가 혼자 우리 이제 자식 세대에 아빠 나 독립해서 갈래요. 보증금만 내주세요. 월세는 제가 낼게요. 주로 그러잖아요. 우리식이고요. 북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완전 다르구나. 주거는 국가에서 국가 부담이죠.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집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죠. 그 결혼 안 하면 이제 뭐 부모님 집에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숙소가 있습니다. 직장 숙소. 직장에 이제 공동 숙소가 있죠. 기숙사에 살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이 그래도 하나 정도 있으면 안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북은 집조차도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거면은 사유재산이 아예 없는 건가요? 토지, 주택이 이제 국가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거나 뭐 내 평생에 집 한 칸 마련해야지.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집이 내 집 마련이 평생에 가고 있는데 북쪽은 북한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주택난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그렇겠네요. 네. 주거난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없겠네요. 단어가 없죠. 개념이 없죠. 그리고 북에는 집의 평수 개념도 없습니다. 왜요?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평수는 그러니까 단 한 평, 0.1평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돈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우리 북한만 빼놓고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은 자기가 그냥 사는 공간이에요. 국가에서 배정. 그러니까 방이 몇 개냐 정도입니다. 방이 2칸짜리냐 3칸짜리냐. 대략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개념입니다. 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군요. 자기가 있는 동안 사는 동안은 이제 국가에서 사는 것에 해서 입사증이라는 거를 주는 겁니다. 입사증.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른 지점이죠. 그렇군요. 충격적입니다. 주택 청약이 없는 걸로.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배정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게요. 북에도 산후조리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있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양산원입니다. 산원. 평양산원은 평양산원. 예. 아이를 가진 인부, 이제 여성 전용 병원이죠. 네. 뭐 남자가 아이 낳을 수는 없으니까. 네. 평양산 말 그대로 산원, 산모를 위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가는 데가 맞는 거죠? 가서 낳지요. 아, 가서 낳고. 그렇죠. 낳기 전에도 가서 낳아야죠. 산후조리도 거기서 하나요? 물론이죠. 다 해서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근데 산후조리원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막 초특급 호텔 같이 자본주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의 가치로 다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저기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요즘에 이제 뭐 집에서 낳는 사람은 없지만 뭐 이제 그런 차이지요. 그러나 북에서는 거의가 다 이런 이제 다시 또 얘기 드리는데 아까 주택이 이제 국가에서 배정을 하고 또 다른 게 병원 모든 의료가 또 국가 부담입니다. 무상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요즘 집에서 낳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북한도.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병원을 가서 하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 또 저 우대가 상당히 또 크고 어린이를 왕으로 비유를 하지요. 거기는 그래서 뭐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뭐 평양 소년 궁전, 뭐 개성 뭐 이런 학생 소년 궁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군요. 왕이 사는 어린이들이. 자, 북한에도 산후조리원이 있다. 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가볼게요. 북에는 팬클럽이 있다? 없다? 모르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모르는 게 나왔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너무 다 하셔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건 모르겠다. 예, 인기 스타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휘파람의 가수 전혜영 가수라는 분이 뭐 이제 인민 가수, 뭐 공훈 가수, 인민 배우, 공훈 배우 이런 칭호를 북에서는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인민 배우, 인민 가수 이런 분인데 아마도 이분이 그 팬클럽이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어요. 스타는 있는데. 네. 팬클럽까지는 잘 모르겠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그게 팬클럽인 거겠죠. 뭐. 이것도 한번 나중에 가시면은 취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래 보겠습니다. 자, 저희 사실 이런 질문들 예전부터 좀 물어보고 싶기도 했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오늘에서야 좀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것 같고요. 저희 남북 강원도래요. 생방송 강원시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동안 함께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모른 척하세요. 앞으로 더 불러주셔서 좀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바랬는데 아쉽지만 뭐 또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해 보죠. 그동안 저희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아주 저는 보람 있고 의미도 상당히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지금 춘천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의 수부 도시이고 또 바로 이 휴전선 너머는 바로 또 북강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도입니다. 뭐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강원도가 이제 분단된 유일한 이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북강원도를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춘천 MBC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더불어 이런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북 강원도래요. 그동안 이 코너 통해서 저 또한 약간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깰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멀게 느꼈는데 아니구나. 우리 제법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진성기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